예. 예, 오늘은 2024년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갑진년 2024년 설날이 연휴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번 설까지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걸어가야 할지, 또 우리 지금 현재 나라 사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목조목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통일연방모형 94번째 설날 갑진년 설날 특집 4번째 환구문명사의 단절된 철학과 사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보살사상인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요거를 타이틀 제목으로 하고 오늘은 현재 놓여져 있는 우리 나라 사정을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한 5테마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환구 문명사를 이끌어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구 문명사의 주인이요, 또 적자이면서 장자인 우리 하운주 은나라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한자를 만들어내고 또 범어를 만들어내고 또 후대에 와서 우리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엄청난 대사건이고 큰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이 학문이 무너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중국 문명사와 일본 문명사에 견주어서 우리 환구 문명사를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통렬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환구 문명사, 또 다른 말로는 조선 문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환구 문명사인 우리 조선 문명사가 맥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 때에도 약 39년 동안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때 우리 고려의 나라에서는 고려 대장경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대장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티벳 대장경과 더불어서 우리 고려 8만 대장경은 바로 학문의 정점에 도달했던 그런 문화 강국이고 대단한 나라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공명사상, 소위 말하는 공자맹자사상에 우리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학문의 바로 공명사상인데요. 이러한 공명사상이 우리가 승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승리학이 결국 주자와 더불어서 우리 조선을 매우 이 나라의 나라로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회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한말에 갑신회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진회란, 대한제국 때 있었던 것이 갑진회란이죠. 갑진회란에 의해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결국은 나라가 송두리째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 일본 열도에 있는 이 외에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학자들과 일본 학자의 제자들인 경성 대학 출신들을 비롯해서 오늘까지 역사학과와 국사학과의 그들의 제자들이 그 무사안일하게 그리고 책임회피성으로 그들끼리 문자 권력을 독점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한국의 학문이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계기를 그들이 제공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해서 통철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육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교육개혁과 함께 우리가 뭐 정치개혁, 그 다음에 검찰개혁, 그 다음에 금융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마치 난마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진보민주통일 세력들이 전선이 흐트러지고 문재인과 이낙연과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민주통일 세력들이 전선을 흐트러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망나니 같은 윤석열이 같은 검찰 구테타 세력에게 나라가 접수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물론이고 모든 그동안의 지난 100년 동안에 뼈 빠지게 촌에서 올라와서 공부신 신고 사람 말 들고 올라와가지고 뼈 빠지게 뭐냐면은 등짐 지고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들 세대, 제가 막내고요. 그 위에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피똥살 정도로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모두 다 누가 다
착취해 갔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들이 다 착취해 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착취해 갔는데요. 그들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 모두 다 지난 30년 동안에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지 정말 진정으로 노력해 갖고 자기가 성심성의껏 양심껏 부자가 된 사람은 결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노동의 대가를 지금 현재 그들이 자본가들이 다 착취해 갔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약 47%, 독일은 17%에 비하면은 우리의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하고도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또 대접을 받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조작하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있는 놈이 더 뭐냐면은 국가의 세금을 빼먹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래서 눈 멀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더더욱 이 고통 속에서 이 추운 겨울에 그 보루박스를 주우면서 정말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고 있는 진보민주 통일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이 연놈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그놈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이 뭐 이명박이 박근혜 이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나 역시 고통스러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다시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상적, 철학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는데 가장 큰 지금 현재 역할과 사상과 철학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저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인 최동석 선생님은 강원도 사람으로서 초등학교를 선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2부 야간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잠깐 있다가 그만두고 한국은행에 취직해서 17년 동안의 근무를 하였고 거기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서 독일 연방은행에 가서 연수도 하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우리나라 그 인사조직 연구소에 특히 독일 스위스식 스칸디나비아식 경영 모델을 가지고 오신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지금 제가 이분의 이 유튜브와 책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도 지금 현재 일부 우리 한국 사회에 주류라고 말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편에서 한 발치도 제가 나아가지 못한 입장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유시민 선생이야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풍산유씨 안동의 하회말 유승용 선생 이후에 가장 뭐냐면은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영민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100년이 넘을까 말까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유시민 선생. 그러나 그 유시민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나 학문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변화시키고 학문의 시대를 새롭게 뭐냐면은 전환시킬 수 있는 학문의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감히 제가 특히 바라다보고 생각하고 학문의 맥을 이어가는 성인의 반열에 제가 받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학문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학문과 체계의 바탕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명 독일과 스위스식 정치 모델이고 일명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라고 말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영국, 미국식의 전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성국의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적 모델이 아니라 영국, 미국식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독일과 스위스식의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한국이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결국은 협력하는 체제와 연대하고 협동하는 체제로 바꿔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연방 통일 모형으로서 우리가 남북을 통일해 가야 된다는 철학과 사상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죠. 보수가 아니라 극우 세력들인데, 극우 세력들은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들이죠. 우리가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의 본본이 이번에도 문재인과 이낙연, 임종석이가 놀아난 것이 됐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의 지형은 바로 이재명이가 없으면은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이 완전히 독점해서 규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완전히 뭐냐면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여기에 지금 현재 마지막 보루가 누구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신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누가 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재명이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여기에 동반해서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민주주의, 질서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하는 양심의 세력들이 바탕을 이루어서 힘을 모아서 밑으로부터 혁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항상 전선에 서 있다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한국사회 문명사회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몇 분의 뭐냐면은 훌륭한 선생들을 제가 모시고 공부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동경대전을 썼던 수은 최저우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말에 가장 기철학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일반 백두의 신부, 저와 같은 과거에 나아가 가지고 크게 관료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최한기 선생님의 그 기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해강 최한계 선생님이 많은 집필을 하여서 많은 자료가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경상남도 남해 욕지도 출신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상고사의 재발견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던 율곤 이중재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범어이고 실담어이고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제시하였던 공우 강산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공우 강산 박사님은 2022년 12월 28일 날 배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갔는데요. 자, 그리고 저는 유창균 선생님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창균 선생님의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께서 각고름 연구소를 만들어서 각고름 연구소를 만드는데 저도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창균 선생님께서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이 각고름으로 잡는 식민사관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유창균 박사님이 어문학의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박문호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요. 자연과학 세상을 이끌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태고사의 재발견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유창균 박문호 선생님의 자연과학 세상에 대한 이러한 책들을 정리해서 제가 어저께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태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탄생이 138억 년이다. 지구의 탄생이 45억 년이다. 생명의 탄생이 20억 년 정도 된다. 포유류의 탄생이 6억 년 정도 되고, 유인의 탄생은 200만 년 정도 되고, 인간의 탄생은 우리 인간 말하는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정도 된다. 그리고 사라진 무대로 순다대로 순다환에는 10만 년, 7만 년. 그래서 순다 대륙의 시기를 뭐냐면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순다 대륙은 상고사 1기, 순다 대륙에서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쪽 환일 때 상고사 2기, 천쪽에서 마지막 빙하기에서 다시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 방고 환행까지가 상고사 4기,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인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고대사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황국사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대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근세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근세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현대사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정근대적인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성과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자기의 성과 책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먹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정근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하였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짜 양반이 있는데, 가짜 양반은 그럼 뭐냐, 왜 우리는 가짜 양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답하면 우리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책임을 졌습니까? 이낙연이가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 임종석이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명박이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책임을 졌습니까? 노무현이가 노태우가 책임을 졌습니까? 예, 박근혜가 책임을 졌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망쳐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책임졌습니까?
대기업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책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국민 책임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년놈들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그 피와 땀을 고해를 짜러 가지고 그들을 살려놨더니 이제는 다시 뭐냐면은 이 국민들의 고통을 뭐냐면은 내몰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문을 하면서 전선에 서 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 연놈들을 뭐냐면은 고발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가짜 양반, 가짜 대통령, 가짜 비서실장, 가짜 대기업의 회장들이 있느냐. 그 이유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직무라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아주 교묘한 자기만의 양심에 그 기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묘하게 자기만의 양심으로 기대기 때문인데, 요 기대는 양심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이낙연이와 임종서이와 전해철이와 송갑석이 같은 놈들인 것입니다. 교묘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죠. 교묘한 자기만의 양심에 기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호남이 민주화를 달성하고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법률가는 모두 이러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하는데, 법에 쓰여져 있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지금 양성태가 책임을 졌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 인격의 직무를 반영하는 자는 모두 가짜 양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남을 속이는데 아주 덩치는데 아주 뭐냐면은 아주 헬련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비인데요.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놈들을 내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다가오면 발로 차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놈들이 바로 윤리 도덕을 앞세우고 인격을 내세워서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변한 놈들이라는 것이죠. 구한말에서는 바로 우리가 영민 씨라든지 안동김 씨라든지 풍량조씨가 그따위 짓을 했고요. 그 앞에는 뭐냐면은 서인계 노론들이 289년 동안 그따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분연히 제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끼들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문재인도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대통령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리고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놈이에요. 이낙연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는 뭐냐고, 국무총리는 이낙연이고 국무총리의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직무. 비서실장이란 비서실장의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 해야 할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놈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 놈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무를 통해서 했던 일을 양심에 반영하는 아까 윤리, 도덕, 인격에 기초해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허가받은 사기꾼, 허가받은 정치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놈들은 이 조직을 이해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은 합리적인 과정의 절차를 따르지도 않는다. 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이가 됐는데도 이 애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놈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 뒤에 칼을 꽂는 양아치들과 똑같죠. 뭐 우리가 홍남기, 박상기, 유원회, 뭐 김현 이런 쓰레기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 중에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윤석열, 노영민, 뭐 임종석이 전해철이 다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이 새끼들 있잖아요. 생각하면은 가슴만 아픕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까지 끊임없이 참 앉아서 공부하고 우리 두 딸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이 애들은 아직도 뭐냐면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가리 든 것도 없고 부끄럼도 모르고 유일하게 우리가 이재명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제가 한 7년 동안에 우리 환구 무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가져와서 제가 공부하여서 작년에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어마무시하게 또 책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예, 루만의 사회적 체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진영 선생의 노마디즘을 포함해 가지고 아주 제가 들레주의 청계고원, 예, 그래서 제가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제가 책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깊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설날을 맞이해서 저도 좀 더 이제 운동을 좀 더 하고 내 자신의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 한국통일모형 94번째 설날 특집 4번째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이야기를 넋두리로 함께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2월 10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국문명학술원 골장김에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